안녕하세요. 이야기와 그림이 함께하는 공간 휴디 휴디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휴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그림과 이야기의 주제는 고려 최고의 무사,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입니다. 이야기와 그림 모두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사 최강의 무사, 아니 어쩌면 한반도 최고의 무사였을지 모르는 척준경.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로 고려의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 척이라 불리는 그에 대해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무관 출신으로 알고 있을 법한 척준경은 고려시대 중추원 별관 출신으로 문관 출신입니다. 고려는 예종 때와 공양왕 때를 제외하고는 무관을 따로 뽑지 않았기 때문이죠. 척준경에 태어난 일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곡산에서 가난한 향리 척이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보다는 무술 연마를 좋아하게 되고 아버지의 직책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이후 어리고 허약한 헌종을 대신해 왕위에 오른 숙종, 왕희의 종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인연으로 추밀원의 말단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척준경의 활약은 고려의 여진정벌로 시작됩니다. 제1차 여진정벌 당시 고려의 선봉장이었던 임가는 참패합니다. 이때 하급 별가에 불과했던 척준경은 임간에게 말 한 필과 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평시였으면 말도 안 되는 매우 건방진 행동이지만 궁지에 몰린 임간은 이를 들어주었고 척준경은 필마 단기로 여진족에게 돌진하여 적장의 목을 베고 아군포로 2명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여진군을 활로 쏘아 사살하고 다시 적장 2명을 사살합니다. 척준경의 용맹에 놀란 여진족은 추격을 멈추고 고려군은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온 척준경은 임간과 함께 패전의 책임을 물어 투옥됩니다. 하지만 이후 2차 여진정벌의 책임자 윤관이 척준경을 눈여겨보고 구해줍니다. 2차 여진정벌에서 척준경은 인간으로는 보기 힘든 무공을 세웁니다. 석성, 즉 지금의 함흥을 공략하는 중에 당시 고려군의 지휘관이던 윤관은 석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자 여진족의 추격이 두려워 척준경에게 장군 이관진과 함께 성을 공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척준경은 죄를 지어서 죽을 몸이었던 저를 살려주신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혼자서 칼 하나 방패 하나를 들고 성벽 위로 올라가 적장 서너 명을 죽이고 여진족의 진영을 흩뜨러뜨려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가한촌 병목 전투에서 윤관은 수하 100명만을 남기고 포위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척준경은 동생 척준신에게 늙은 아버지를 부탁하며 윤관을 구하기 위해 병사 10명과 함께 수만 여진군에 돌격하여 윤관을 구해냅니다. 그 후 고려군은 영주성에 피신하게 되고 이에 여진족은 군사 2만을 이끌고 영주성에 쳐들어옵니다. 식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척준경은 100명 정도의 결사대만을 이끌고 여진군에 돌격해 적장 19의 목을 베고 여진군을 패주시킵니다. 이후에도 회령전투, 웅주성 전투 등에서 크게 패하고 있던 고려군은 척준경만 나타나면 여진족을 격퇴시켰습니다. 이에 고려 사람들은 척준경을 보면서 울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려는 여진에게 동북구성을 내주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여진족 또한 거란의 요나라와 북중국을 장악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지만 척준경이 있는 고려를 무서워한 나머지 고려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로 돌아온 척준경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조정 생활을 합니다. 고려 중기 최악의 건신이라 불리는 이자겸 일파로 몰려 인종 세력에 의해 동생과 아들을 잃고 이에 궁궐에 쳐들어가 훗날 이자겸의 난이라 불리는 난을 성공시킵니다. 이후의 상황도 척준경에 의해 바뀌게 됩니다. 비록 인종의 이간질에 의해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틀어지긴 했으나 척준경은 스스로 인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자겸을 몰락시키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이후 이것은 자기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듯 최고의 권세를 쥔 순간에 탄에게 너무나도 쉽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엄타도로 기양을 가게 됩니다. 인종은 척준경의 죄를 감해 고향인 곡주로 그를 옮겨주고 처자식들에게 척준경의 소유 논밭을 돌려줍니다. 이후 척준경은 1144년 인종 22년에 등창이 나서 생을 마감합니다. 척준경의 활약상들은 혼자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성벽을 넘어 공성에 성공하는 등 무협지나 판타지에서나 볼 법한 무쌍으로 보여집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의 전공이 미화되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는 달리 조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또한 반역 열전에 든 인물로 굳이 그의 업적을 미화해 과장해서 묘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야사가 아닌 실록에 서술된 업적이라는 점 등에서 그 활약을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척준경의 위와 같은 활약 때문에 드라마 도깨비의 모토가 된 장군이 척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장르 소설에서 고려 제일검, 고려의 소드마스터 등으로 불리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척준경은 그의 머리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왕실과 조정을 위협하는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의 난은 실질적으로 인종이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을 먼저 살해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점, 그 일로 최고의 권좌에 올랐음에도 그것을 크게 욕심내지 않고 물러났다는 점, 이러한 점 등에서 볼 때 어쩌면 척준경은 그저 순수한 무인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디 스튜디오는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거나 슬프거나 감동적인 사연, 혹은 누군가에게 그림으로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이야기와 어우러질 예쁜 그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멋진 그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완성된 일러스트와 함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